발사. 발사. 안녕하세요, 체리튜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LSM 개발 사업이 마무리되고 LSM2 개발이 본격화되어 2028년 야전 배치를 목표로 6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인 가운데 방위사업청이 최근 LSM에서 발사한 항공기용 유격탄 모습을 공개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LSM이 탄도탄 요격을 중점으로 선전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AAM, 즉 대항공기용 요격탄에 대한 주목도가 높지 않은 가운데 조용히 성공 사실을 공개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LSM에서 운영할 대항공기용 요격탄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다양한 개량형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전투함에서 운영할 수 있는 함대 방공 시스템으로 유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다양한 순항 미사일과 초음속 비행체를 타격하는 데 주력으로 발전될 것으로 보여 시험 발사 성공 사진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성아람 최신호를 통해 LSM 항공기용 요격탄 발사 모습을 사진으로 공개했으며 이미 배치 완료 단계임을 암시하고 있어 대탄도탄 요격 미사일과 함께 빠른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LSM용 대항공기용 요격탄이 개발되었으며 이동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공개되기도 했지만 이번처럼 실제 발사하는 사진으로 공개되는 것은 처음으로 LIG 넥슨에서 개발을 주도한 대항공기용 요격탄이 차후에 천궁3와 LSM2 개발뿐 아니라 해상형 LSM을 개발하는 데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제대로 공개된 모습이 없었던 LSM 대항공기용 요격탄의 스펙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으로 덩치가 커서 다양한 요격 미사일로 개량할 수 있는 원형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목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개된 LSM 대탄도탄의 경우에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으로 3단 로켓을 적용해서 1단이 가장 두꺼우며 2단과 3단도 단이 생기는 형상으로 아랫단으로 내려갈수록 직경이 두꺼워지는 형상의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1단 후미에는 4개의 꼬리 날개가 장착되어 있으며 전방에는 하나도 없이 매끈한 모습으로 공개되어 공기가 희박한 고고도에서 기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축출력 장치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외형적인 특징입니다. 그에 비해서 천궁 미사일의 경우에는 항공기 요격탄에서 전방에 긴 날개를 장착하고 있어 저고도에서도 방향 전환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된 대항공기용 LSM 요격탄은 한 개의 단으로 일직선으로 구성되었으며 3단으로 구성되어 먼거리 비행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도부 전방에 추가적인 귀 날개를 장착하지 않았으며 후방에만 4엽의 작은 날개가 장착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청아람을 통해 공개한 AAM 요격 미사일의 전장이 7m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존에 운영했던 천궁 대항공기용 요격탄 4.6m보다 1.5배 이상 길이가 더 길어졌다고 합니다. 이는 먼거리 비행을 위해서 추가한 것으로 보이며 미 해군에서 배치한 SM3 요격탄보다 덩치가 더 커진 것으로 알려져 해상형 요격체계로 사용할 수 있는 스펙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 해군이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SM3 요격 미사일은 이지스함에 장착되는 주력 미사일로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으며 4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6.5m, 직경 34cm로 무려 사거리는 500km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LSM AAM 요격탄도 이러한 성능으로 개량될 것으로 보입니다.
SM-3 미사일이 이전 버전인 SM-2보다 성능이 강화되고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로켓 부서를 개량하면서 전장이 커진 것으로 알려져 LSAM 요격탄이 얼마나 강력한 스펙으로 완성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SM-2 미사일은 2단의 로켓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장은 4.7m 정도이고 직경은 34cm로 SM-3 미사일과 직경이 같아 길이에서만 차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SM-2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160km 정도로 알려져 LSM 대항공기 요격 미사일의 사거리는 최소 300km 이상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LSAM 미사일의 직경이 얼마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발사대를 기립하는 대형 유압 실린더와 직경이 비슷한 것으로 보여 직경이 30cm는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실사격 시험을 통해 발사대 형식도 새롭게 공개되었습니다. LSM 대탄도탄 요격 미사일의 경우에는 원형 발사관으로 개발되었으며 직경이 상당히 대형으로 제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AAM 요격 미사일은 사각형 캐니스터로 개발한 것이 특징이며 탄도미사일 캐니스터보다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발사대는 똑같이 6개만 통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m 이상의 전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개발된 요격 미사일 중에 가장 큰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단 혹은 3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기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단 방식의 1단 로켓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날아가면서 다 쓴 연료를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3단으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캐니스터를 사각형으로 구성했으며 외형적으로도 전투함에서 운영되는 수직 발사체계 캐니스터와 비슷한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천공 미사일이 8개의 캐니스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형의 발사관으로 만들어진 것과 크게 차이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LSM 항공기 요격탄의 캐니스터가 사각형으로 개발된 것은 전투함에 그대로 장착하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입니다. 전투함에서 운영되는 수직 발사체계는 미사일을 보관하는 용도로 개발되지만 빠른 장전을 위해서 항구에서 대형 크레인으로 캐니스터를 그대로 장전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미사일 자체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애초 공장에서 생산될 때 미사일에 맞는 캐니스터에 넣어져 특수한 가스로 채워지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도록 생산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캐니스터를 수직 발사체계에 그대로 조립하는 방식으로 장전하기 때문에 LSM 대항공기용 요격탄이 천공 기본형에서 보여준 원통형 캐니스터가 아닌 사각형 캐니스터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항공기용 요격탄이 늦게서야 공개된 것으로 보이며 전투함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완성되기 위해서 개발이 늦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23년 방산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실물이 공개되어 왔던 LSM 요격 시스템이 대탄도탄 요격 미사일만 공개되었지만 작년부터 항공기용 요격탄이 새롭게 사진으로 공개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사일 전장만 7m 이상이면 버스 한 대의 크기와 같은 전장으로 사거리도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보이며 해상에서 운영하는 전투함의 레이더와 연동할 경우에는 바로 장착해서 운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형 수직 발사체계 기본형에서는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KVLS-2에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VLS-2는 현재 개발이 완료된 새로운 수직 발사체계로 전체 높이 10m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미사일 캐니스터도 기본보다 더 큰 것을 장전할 수 있어 국산 대형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상형 LSM이 정식적으로 개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LSM 항공기용 요격탄이 전투함에서 운용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천궁에서 사용했던 원형의 미사일 캐니스터를 개량해 LSM 대항공기용 요격탄을 완성한 것으로 예상되며 이 때문에 전투함에서도 바로 장착해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공 미사일 요격탄을 보관하는 용도로 개발된 원형의 캐니스터는 외부 표면이 금속 재질로 구성되어 있어 내열 처리 공정이 미사일을 보관하는 내부에만 적용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LSM 항공기 요격탄 캐니스터는 사각형으로 개발된 것에 더해서 외부에도 특수한 내열 처리가 사용되는 레진 물질이 칠해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높은 화염에 노출되어도 캐니스터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고 여러 번 재사용하기 위해서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도 화염에 강한 페놀 수지를 도포하기 때문에
표면에서도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기존의 원형으로 개발된 발사관을 사각형으로 생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전텀에서 운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대항공기 유격탄 발사 장면은 서해 국가연 시험장에서 올봄에 발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진에서 배경으로 찍힌 소나무를 제외하고 다른 나무에서 나뭇잎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 초 서해 지역에 떨어진 항해 금지 구역을 통해 장거리 사격 시험이 LSM 유격탄 발사 시험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여러 번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위해서 항해 금지 구역을 설정했는데 특이한 점은 올해 들어 사격 시험 거리가 비약적으로 크게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서해 안흥 시험장의 좁은 폭으로 길이만 500km까지 넘는 구역을 설정했으며 이를 통해 이어드 해상과학기지 코앞까지 금지구역을 설정해 그동안에도 많은 추측들이 있었습니다. 국가연에서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었지만 LSM 대항공기 유격탄도 시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탄도미사일 요격시험의 경우 긴 수역을 설정하지 않아도 시험이 가능하지만 AAM 요격탄은 먼 거리 표적을 요격할 수 있는지를 실전에서 확인해야만 하기 때문에 수백 킬로미터까지 항해 금지 구역을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시험에 대한 정보는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으며 LSM 탄도탄 요격 미사일보다 극비로 사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발사 모습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으로 미사일의 형상과 대략적인 크기만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개발에 성공하고 실전 배치 단계로 진입한 것이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여름 LSM 기본형 개발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던 것이 탄도탄 요격미사일뿐 아니라 대항공기용 유격탄까지 시험 발사에 성공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 방위사업청이 LSM2를 추가로 개발한다고 발표하면서 우리군의 장거리 유격 시스템이 다양하게 완성됨과 동시에 해상에서 운용이 가능하도록 빠르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체리투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유럽의 최대 미사일 방산업체인 MBDA사가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방산 전시회에 자신들이 개발한 항공 무장을 홍보하면서 보라매와 F-60 경전투기에서 운용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알려져 유럽에서도 대한민국이 개발하고 있는 전투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진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 유럽산 전투기 외에 해외 기종으로는 보라매 전투기가 처음으로 미티어 미사일을 통합해 실무장까지 시험 발사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F-35 스텔스 전투기보다 먼저 미티어를 운영하는 전투기로 알려져 자신들 무장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 무장을 동남아에 판촉하기 위해서 한국산 전투기와의 통합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유럽 최대 방산업체로 인해서 터키 칸 전투기 개발 사업보다 보라매 전투기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동남아 최대 방산 전시회 주요 부스를 차지한 유럽 최대 방산 기업인 MBDA사가 대한민국이 개발한 전투기에 자신들 무장을 완벽하게 통합했다며 자랑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에서 확산되고 있는 한국산 전투기에 핵심 항공 무장으로 판촉 활동을 벌이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유럽산 전투기보다 보라매와 F-60 경전투기가 더 경쟁력이 높을 것이라 인식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태국과 필리핀 등이 F-60 경전투기를 추가로 도입하고 이러한 협력이 보라매로까지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말레이시아가 18대의 F-60 경전투기를 주문하고 추가 주문이 유력한 상황에서 올해 초 공군 참모총장이 보라매를 둘러보고 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럽 방산업체들도 한국산 전투기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동남아 시장에서 자신들 무장을 판매하려면 라팔이나 타이푼, 그리펜이 아닌 한국산 전투기에서 운용이 가능하다고 해야만 판촉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MBDA사는 유럽에서 각국에 흩어져 있던 미사일 사업부를 모두 통합해서 만들어진 대형 방산업체로 미 레이시온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스웨덴이 힘을 합쳐 세운
유럽 최대 미사일 방산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과 이탈리아가 도입하는 F-35 스텔스 전투기에도 주력 무장으로 채택되어 내부 무장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확정되었지만 실제 무장 발사 시험에 성공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져 20년째 진행되면서 통합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MBDA사는 한국과 협력해 보라매 전투기의 무장 통합을 추진하면서 빠르게 완료했다는 점에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F-35 전투기의 경우 아직도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채 지연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3년 만에 빠르게 통합해 실무장까지 발사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으로 아무리 무장을 개발한 회사가 기술 자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해도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에서 기술력이 없으면 사업이 지연되어 진행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티어를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종은 라팔과 타이푼, 그리펜 전투기로 이들 기종은 모두 MBDA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개발한 주력 기종이며 F-35 전투기 내부 무장청에서 운영하는 것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보라매 전투기에서 시험 발사에 성공한 미티어 미사일이 개량형인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BDA사는 유럽에서 개발된 전투기에서 운영되는 미티어 미사일은 미사일의 테일핀이 큰 풀사이즈 버전을 무장 발사대에 장착해 운영하고 F-35나 보라매에서 공급하는 미티어는 크로핀으로 개량된 미티어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미사일 후방에 장착된 4개의 날개는 비행 중에 방향을 변경하거나 곧게 나아가도록 안전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날개가 클수록 안전성이 높아지지만 급속한 회전이나 공중기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공기역학적인 성능을 유지하면서 높은 중력에서도 고기동이 가능하도록 날개를 새로 설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설계된 날개는 보라매 전투기 내부 무장청에서는 운용하기 어려워 테일핀의 크기를 절반으로 줄인 크로핀이라는 사엽의 날개를 새로 장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통 미사일 날개를 설계할 경우에 최적의 공기역학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발되기 때문에 쉽게 변경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으나 MBDA사가 보유한 설계 기술을 활용해서 미사일 내부 무게 중심과 모터 성능을 개량하면서 항공역학적인 특성을 변경해 꼬리 날개를 새로 개발하면서 크로핀을 적용해도 특성이 크게 달라지지 않도록 완성하는 데 성공하면서 F-35와 보라매 전투기 주요 무장으로 새롭게 개발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실무장 발사에 성공하는 것은 보라매 전투기를 통해서 성공하면서 MBDA사가 대한민국을 무시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미티어 미사일 개량형을 처음으로 발사하는 데 성공한 전투기가 보라매 전투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 성과를 위해서라도 대한민국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MBDA사는 여기에 대해 자신들이 개발한 공대지 유도 폭탄인 스피어3를 보라매 전투기에 통합하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피어3는 지상 표적뿐 아니라 해상 표적까지 공중에서 정확히 타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소형 활공 유도 폭탄으로 작은 전투기에서도 여러 발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적극적인 판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남아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F-60 경 전투기에서 운용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여 항공 무장 통합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F-60 경 전투기의 스피어3 유도 폭탄과 미티어까지 통합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어 유럽의 첨단 미사일이 다양하게 장착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DA사는 한국이 보유한 전투기 경쟁력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신형 무장을 통합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알려져 보라매 전투기뿐 아니라 F-60 경 전투기에도 무장 통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미국산 무장 통합과 국산 무장 개발에 더해서 유럽산 무장이 통합될 경우에 해외 수출에서 선택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항공기의 무장을 통합하는 기술은 소수 군사 강국에서만 확보했으며 이스라엘이 이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라매 전투기가 완성되면서 대한민국이 빠르게 쫓아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임무 컴퓨터와 내부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에 무장을 통합하고 오랜 시간 동안 각종 시험을 독자적으로 진행해야만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이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지키면서 빠르게 무장을 통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MBDA사에서도 크게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국가에서 개발된 고성능 무기 체계를 보라매 전투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확보하면서
보람의 전투를 도입하려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무장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개발한 항공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동남아의 판촉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같으면 F-35 전투기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자랑했었던 MBDA사가 이제는 보람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보람의 전투기를 해외 전시회에서 선전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터키가 개발한 칸 전투기에 자신들 무장을 운용할 수 있도록 아직까지는 통합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유럽에서도 칸 전투기 사업은 주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보람의 전투기에서 운영되어야만 수출이 늘어난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무장으로 적극 선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유럽에서 보더라도 동남아 시장은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람의 전투기까지 도입하는 국가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자신들 무장을 단독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판촉 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 보람의 전투기 개발 막바지 단계에 들어오면서 늘어나고 있으며 콧대가 높은 유럽 방산업체들도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DA사는 한국이 미티어와 비슷한 성능의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려고 하지만 실전에서 성능을 인정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티어를 주력 무장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 최소 15년 이상은 수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발에 성공했지만 활발하게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스피어 유도폭탄도 한국산 전투기에 통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로비할 것으로 알려져 한국산 무기에 대한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시아에서 일본이 항공산업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주목을 받았으며 영국과 협력해 미티어 미사일을 개량하는 사업까지 진행하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대한민국이 오히려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의 방산업체들도 해외 판촉을 위해서 보람의 전투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럽에서도 칸 전투기보다는 보람의 사업을 주목하고 있으며 양산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자신들 무장을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람의 전투기가 동남아에서 활발하게 수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 방산업체들이 주목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항공기술이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 새롭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양산형이 등장하고 판매까지 본격화될 경우 중국과 충돌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먼저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산 전투기에 무장을 공급했었던 MBDA사가 대한민국을 새롭게 주목하면서 보람의 전투기와 F-60 경전투기에 대한 해외 수출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